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DPS-1K의 부상에 모두가 동요하고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엔비디아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루비오, 파나마 운하의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트럼프, 운하 탈환 공약 재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 원인과 AI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칩 전쟁, DPS-1K의 부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엔비디아 DPS-1K에 충격받다. 지난주 중국 AI 기업 DPS-1K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 AI 기술에서 혁신적인 도약을 이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17%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중국 AI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DPS-1K의 성장을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사 칩이 여전히 AI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강력한 규제. 엔비디아 칩 판매 막히나?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동안 미국 정부는 AI 칩 수출을 점점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 고급 AI 칩의 국제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의 AI 발전을 돕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DPS-1K 모델이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은 경고 신호라며 이제는 칩 수출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엔비디아의 중국 전략,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관련 기술 발전의 중심지가 중국 고객들은 엔비디아의 칩과 소프트웨어에 의존,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칩 수요 급증, 엔비디아는 워싱턴의 규제를 준수하는 새로운 칩을 계속 개발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A100, A800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운그레이드, H100, H800, A70 규제 준수 칩 출시. 엔비디아는 우리는 미국의 법을 철저히 따르고 있으며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DPS-1K의 전략, 중국은 엔비디아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 DPS-1K는 AI 연구를 빠르게 확장하며 엔비디아 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DPS-1K는 H800, H70, 심지어 금지된 H100까지 포함하여 약 5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현재로선 Huawei의 칩 기술이 아직 엔비디아를 따라잡지 못한 상태.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 중. DPS-1K 현재 AI 챗봇 시장에서 오픈 AI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엔비디아의 칩 없이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섯째, 결론 엔비디아와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엔비디아. 중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규제에 맞춰 새로운 칩 출시. AI 산업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미국 정부. AI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 DPS-1K 같은 기업이 엔비디아 없이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 DPS-1K 앤드 중국. 현재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체 AI 칩 개발 가능성도 존재. 정부 차원의 AI 연구 개발 투자 강화. 결국 AI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파나마의 갈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파나마를 방문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것을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를 다시 미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파나마 운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루비오의 첫 해외 방문, 파나마에서 벌어진 일은? 최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문지는 영국이나 주요 동맹국인데 이번 방문이 파나마로 결정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구 중남미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루비오가 파나마를 방문한 핵심 이유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미치는 영향력 줄이기, 미국과 파나마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이민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무리노와 회담을 가진 루비오는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운하는 파나마의 것이다. 협상 불가라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강경 발언. 루비오의 방문이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우리는 운하를 되찾을 것이다. 아니면 매우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미국이 1999년 파나마 운하를 공식적으로 파나마에 양도한 이후 가장 강경한 발언으로 만약 트럼프가 취임 후 파나마 운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정부는 이를 국가주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미국이 운하를 다시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셋째, 미국이 왜 파나마 운하를 걱정할까?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요충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가 운하를 통과. 중국이 운하를 운영하는 항구 터미널을 관리.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신경 쓰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이 운하 주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의 대형 항만 운영업체 허치슨 완포화가 운하 내 물류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어 미국의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입장, 중국이 운하를 장악하면 안보 위협이 된다.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파나마의 입장, 중국의 투자는 경제적 협력일 뿐 미국이 다시 운하를 통제하려는 건 말도 안 된다. 결론, 파나마 운하는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파나마에서 반미 감정 폭발. 미국이 파나마 운하 문제를 압박하자 파나마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시민들의 반응, 엘커넬 SNUSTR로 운하는 우리 것. 거리에는 반미 시위와 함께 마르코 루비오는 파나마에서 나가라 는 구호가 등장. 미국 국기 위에 트럼프와 루비오의 얼굴을 불태우는 시 발생. 과거에도 미국과 파나마는 운하 통제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던 사건은 500명 이상의 파나마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파나마에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파나마 국민들의 민족주의 정서와도 연결된 민감한 이슈입니다. 다섯째, 결론, 파나마 운하 미국이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 미국 루비오 앤드 트럼프 입장,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파나마 운하 문제를 강하게 압박. 트럼프는 운하를 되찾겠다는 강경 입장. 파나마 무리노 대통령 입장, 운하는 파나마의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유지하겠지만 운하 통제권은 협상 불가. 중국 입장,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파나마와 경제 협력을 유지하며 영향력 확대 지속.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 1. 트럼프가 실제로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오려 할 것인가? 2. 파나마가 중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끊을 것인가? 3. 미국이 파나마 운하 문제를 어떻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용할 것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